이렇게 후분양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입주 시기가 짧은 거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 그게 뭐냐면 본주택은 골조공사 완료 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수 없으며 입주 시 잔금 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한다. 네가 알아서 대출 받아서 갖고 와라. 오늘은 안양시 범계역 초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아크로 베스트뉴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곳만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단지명은 아크로 베스트뉴, 위치는 안양시 도남구 호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10개 동으로 조성되어 있다. 세대수는 1011세대인데 일반 분양은 391세대, 공급 세대는 전용 39에서 84 타입, 주로 소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11월 18일 월요일 날 특공 들어가고요. 다음날 일반 공구, 당발은 11월 27일이고 입주 예정이 2025년 2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참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24개월에서 28개월, 30개월 정도 일정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11월이잖아요. 근데 2월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잔금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장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지역이고 전매 제한이 1년, 그리고 거주 의무는 없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데, 거주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면서 잔금을 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요, 본주택은 골조공사 완료 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거실 침실별 전체 설치되고 확장형 발코니 및 기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변경 및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전체 발코니 확장에다가 전실 에어컨 다 달았다는 얘기예요. 왜?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받고 말고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후분양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입주 시기가 짧은 거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 그게 뭐냐면 본주택은 골조공사 완료 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수 없으며 입주 시 잔금 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때 되면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비교적 편하게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후분양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대출 받아서 갖고 와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 잔금 계획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위치를 살펴보면요, 범계역 있고 바로 앞쪽에 단지가 있습니다. 요 면 있죠. 요 면이 대부분 끼는 건데 전반적으로 향들이 남동 남서향으로 단지 배치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 현장을 딱 가보면요, 요런 식으로 지금 한창 짓고 있어요. 거의 뭐 외관은 지금 다 돼 있는 것 같고 내부 한참 진행하고 있겠죠. 우리는 항상 서울로의 진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범계역에서는요, 정말 강남까지 정말 빨리 35분 환승 한 번만 하면 되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너무 좋다.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인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2개가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호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려와서 바로 가면 되고요, 범계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와서 길을 한번 건너서 지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범계중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도보로 걸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2분 정도, 지도상으로 요 거리가 12분 걸린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요,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가 되게 넓어요. 왕복 10차선이란 얘기죠. 이런 대로를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요 앞에 요거 보면 육교가 있잖아요. 이 육교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지역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촌 학원가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다. 단지에서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도보로 걸어갔을 때도 한 22분 정도, 요 정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촌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면 평촌중앙공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통도 중요하고 상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 우리가 산책,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기가 1km나 되기 때문에 공원까지 가는 데부터 우리가 운동.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뿌리실 수 없는 유혹이 있으면 뭐냐면 요 공원까지 가는 거 좋은데 여기 목자가 있거든. 운동하고 맥주
자, 그리고 또 하나 매번 강조되는 거지만 2028년에 개통 예정 이 신호선이요. 어디에 서냐면 바로 이 금정역에 선다는 거죠. 범계역으로 지하철 4호선 한 코스만 가면 금정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TX에 대한 호재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단지다. 국어 단지에서는 좀 있으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업시설이에요. 단지 뒤로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가 다 공업지역이에요. 지적도로 보시면요.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어떤 공장지대가 바로 아파트 뒤에 있다고 하는 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부분에서 직주 근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39 타입에서부터 84 타입이 있는데 가격이 5억 8천부터 해서 15억 7,400까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이 과연 적절한가?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요. 여기에는 신축 단지, 얼죽신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구축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평촌 호계동 목룡 9단지 12억 1천. 자, 그리고 호계동 목룡 성교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6억 6,500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주변에 전세가 거의 없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잔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바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전세 가격이 이 정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요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가 잔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어떤 구조로 잔금을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매물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는요.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조금 내 돈 더 들어가더라도 미리 내놓고 빨리 전세 물건을 확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요,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보면요 12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크로 베스티뉴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은 어떻다? 낮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안전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 시세보다 청약하는 단지가 가격이 그만큼 낮을 때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롯이 향후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만 지금 이 가격이 매겨졌다. 자, 그럼 우리가 입지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했으니까 평면도 그리고 VR 상품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자, 39부터 84까지 있는데 84A 타입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평면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있고 팬트리가 있는데 야, 이 팬트리가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베이 구조잖아요. 이 4베이 구조에서 알파룸에 해당되는 게 지금 팬트리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캐스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팬트리도 있는 게 좋은데 4베이 구조에서는 알파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 다만 팬트리가 크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거실과 주방을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 조금 넓게 뽑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11자 형태의 아일랜드 구성, 그리고 키 큰 장, 식탁은 요렇게 병렬식으로 놔도 되고 T자 구조로 놔도 된다. 아무튼 요 공간 자체가 팬트리가 조금 양보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조금 넓게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면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길게 이렇게 뽑혀져 있는 구조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요렇게 침실 2, 침실 3 쪽에 붙박이장이 다 있잖아요. 이거 역시 후분양이기 때문에 붙박이장들을 다 기본으로 제공을 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은 발코니 쪽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세탁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바로 VR 보시죠. VR 스타트. 태블릿에서는 지금 VR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디오를 따로 따고 있거든요.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 자체가 3D로 만들었어요. 그죠? 3D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의 그런 VR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실 쪽 보면 거실에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눌러볼까요? 세라믹 패널 와이드 아트월 요런 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런 거 지금 적용했다. 그리고 야 보면 유리 난간대. 그리고 천장에는 보니까 지금 보면 야 우물 천장에 직간접 조명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판넬 형태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간접이 들어갔다. 그리고 주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식탁을 이렇게 놓겠죠. 이제 천정에는 대부분 펜던트는 이제 대부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이 전자레인지가 들어가는 자리 같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쿡탑 밑으로 해서 전기 오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기 오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 자리에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자리, 아일랜드 쪽에는 밥솥장, 슬라이딩 되는 밥솥장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요런 거 눌러보면요 상판은 엔지너 스톤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해서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후분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옵션 없이 이런 식으로 기본 사용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안방을 가면 여기가 화장대 형태인데 입식으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죠? 요렇게 드레스룸이 쭉 들어가 있고, 욕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레이시한 걸로 다 했는데 지금 벽에 보면 줄눈 라인이 없잖아요. 그런 걸 보통 락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락 패널이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You build.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 너무 좋다. 너무 좋지만 여기는 정말 잠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당첨이 됐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서 청약이 취소가 돼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두둥. 청약 전 잔금 계획은 필수.